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엔 별일 없던 사이인데 어느 날 돈 이야기가 나오자 서로 말수가 줄어들고 괜히 감정이 상해버린 적. 어른이 되면 사랑도 우정도 돈과는 별개일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다르죠.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나누고 여행을 가고 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일까지 모든 관계에는 크고 작은 돈이 얽힙니다. 문제는 그 돈이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의미가 관계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통해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는 돈으로 신뢰를 시험하고, 또 누군가는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도 하죠. 오늘은 그래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돈이 감정을 자극할 때 그 감정이 어떻게 관계를 뒤흔드는지, 그리고 그 복잡한 감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돈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숫자가 감정을 자극합니다. 누가 내느냐, 언제 내느냐, 어떤 상황에서 내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지죠.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 베르너 미첼은 말했습니다. 돈은 감정의 그릇이다. 사람은 돈에 감정을 담아 전달하고 돈을 통해 감정을 읽는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친구와 55로 비용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친구가 깜빡하고 늦게 보내거나 슬쩍 넘어가죠.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건가? 돈은 관계의 기준을 보여주는 리트머스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한 자녀에겐 선뜻 큰 돈을 주고 다른 자녀에겐 매번 조건을 걸 때 그건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덜 사랑받는 건가? 돈은 감정을 대신 말합니다. 존중, 애정, 신뢰, 서운함, 분노, 억울함까지.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더 예민하게 작용하죠. 누군가는 당신은 돈 생각만 해라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당신은 돈 생각을 너무 안 해라고 말해요. 돈에 대한 가치관 차이는 곧 삶의 방향 차이이고 그 방향이 어긋나면 감정은 깊게 틀어집니다. 한쪽은 미래를 위해 아끼고 한쪽은 현재를 위해 쓰고 싶은데 서로 이해 없이 만나면 왜 나를 무시해? 왜 내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하는 마음이 들게 되죠. 결국 싸움의 본질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둘러싼 태도, 말투, 침묵, 방식이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에 감정이 실리는 것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많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많은 것을 제한하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할 때 생깁니다. 난 돈에 욕심 없어라며 불편한 감정을 묻어두면 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합니다. 반대로 넌 왜 그것밖에 안 내? 라며 비난만 반복하면 관계는 금세 틀어지죠. 건강한 관계는 돈을 둘러싼 감정을 서로 이해하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화나는 이유가 정말 돈 때문인지 그 안에 있는 어떤 감정 때문인지 상대가 말없이 넘어간 이유가 정말 무관심해서인지 혹시 창피하거나 미안해서인 건 아닌지 관계 안에서 돈에 얽힌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앞서 말했듯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애정과 기대, 서운함과 불안 같은 감정들이 켜켜이 얽혀 있죠. 그렇다면 이 감정들이 서로를 상처내지 않도록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 번째, 돈 이야기를 피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 얘기는 하면 사이가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죠. 괜히 돈 얘기 꺼냈다가 민망해질까봐
불편해질까봐, 싸움이 날까봐. 그래서 그냥 내가 참자, 다음엔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인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작은 지출 하나에도 서운하고 나도 모르게 쓴소리가 나오고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죠. 진짜 좋은 관계는 돈 얘기를 안 해서 편한 관계가 아니라 돈 얘기를 해도 편한 관계입니다. 불편해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용기. 그게 관계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각자 얼마쯤 부담하면 괜찮을까? 사실 지난번엔 내가 조금 서운했어. 나만 계속 부담하는 느낌이 들어서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솔직함과 존중입니다. 두 번째, 지출에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중년의 관계에서는 돈을 얼마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특히 부부나 가족처럼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에서는 지출의 우선순위를 놓고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의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는 이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쓰자. 노후 대비는 매달 얼마씩은 꼭 저축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지출 철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철학이 있으면 서로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정보다 합의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이건 불공평해. 왜 나만 더 많이 내? 하는 마음을 자주 갖습니다. 특히 친구, 연인, 부부관계에서는 5050의 공정함을 기준으로 갈등이 생기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경제력, 상황, 책임이 모두 같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확한 반반이 아니라 서로가 납득 가능한 합의입니다. 우리 각자 상황에 맞게 기여하자. 단 서로 투명하게 이야기하자.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관계는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감정이 격해질 때는 돈 이야기를 잠시 멈추세요. 우리는 종종 화가 난 채로 돈 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거야. 너는 늘 그런 식이야. 돈이 먼저지. 이런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막아버립니다. 돈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최대한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번 카드 내역을 보고 조금 놀랐어. 혹시 큰 지출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표현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이슈를 함께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돈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 방식에는 우리의 가치와 감정이 담깁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그 자체보다도 관계의 민감한 곳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피하지 않고 정직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면 돈은 더 이상 상처의 도구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수단이 됩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돈을 잘 다룬다는 건 단지 재무 감각이 뛰어난 게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마주하고 신뢰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라는 걸요. 말 한마디보다 깊게 상처 줄 수 있는 게 돈이라면 그만큼 돈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품격의 문제니까요. 돈 앞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다름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참 귀한 품격을 가진 사이입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는 어떤 품격을 지니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과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